일단은 광주형 그 일자리 연구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일자리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가 많아야, 예. 또 많이 생기고 해야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그래야 또 지역 발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혹시 그 현재 광주의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뭐 기대만큼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청년 일자리 현황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지? 예, 광주 지금 청년 뭐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보면 일단 고용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나 또는 이제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한 3, 4% 정도 네. 고용률이 이제 좀 더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실업률도 같이 낮아요. 네. 고용률도 낮지만 실업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이제 더 낮은 편인데요. 광주시에서는 지금 청년 어떤 이제 일자리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대략 보니까 한 6, 70개 되나 모르겠어요. 뭐 일자리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취업 관련된 거, 창업 관련된 거, 또 이제 뭐 주거복지, 또 교육, 뭐 문화, 여기까지 해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던데, 사실 이것은, 저보다는 이제 총장님께서 더 많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해오셨을 것 같은데, 교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는 네. 점에서 같이 고민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정책들이, 평가가 좀 잘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매년 가지수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효과 없으니까 저거 해보고 효과 없으니까 또 다른 거 이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좀 이제 평가를 좀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이것도 이제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지금 이제 만들어주거나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로 청년들이 단지 취업이 아니라 창업도 과감히 창업 전선에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제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창업 한번 실패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망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달라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창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제 교육이랄지 또는 이제 환경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만들어져야 이 어떤 고용률이나 실업률 문제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광주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네, 낮다라고 네, 하는 게, 네, 굉장히 또, 네. 시민들로서도, 마음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 근본은 교육에 있다.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결국은 글로벌 모터스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전이다, 에너지 관련 산업이다 그러면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가 있거나 예컨대 고등학교에서 그와 같은 뭐 전공 분야가 있거나 해서 그쪽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를 이렇게 육성을 해줘야 이분들이 이제 그쪽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교육과 이렇게 직결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기업을 하시거나 또 이 회사를 하신 분들은 당장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또 청년들은
구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아까 이러한 이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간의 이런 미스매치 이게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야 이게 미스매치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혹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 네.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총장님이 하신 것처럼 사실 그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그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점검이 이제 돼야 되는데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화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 정책만으로 이것이 바꿔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학교 졸업 후에는 다들 뭐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될 건데,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또는 이제 단절되어 있는, 이동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이를테면 좋은 인재를 육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실업자와 또 포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격차,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격차, 이런 격차와 함께 이동성이 거의 지금 이제 단절되어 있다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다른 걸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그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회 문제가 이제 교육만으로 네네. 또 해결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일자리 직업과 관련해서도 교육만으로 또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데, 네. 아까 모두의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학협력,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것도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축복님, 선호한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JG 리님, GGM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 청년들을 90%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게 네. 팩트인 것 같습니다. 홍당무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 학교나 또 교육에서 또 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청춘님, 이게 굉장히 큰 또 칭찬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광주를 위해서 정말 고민과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부시장님이 계셔서 광주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참 좋은 말씀, 청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 일자리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은, 네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자리는 그 총량이 부족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광주 같은 경우도 공단에 가보면은요, 그야말로 좀 기피하는 일자리들은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총량이 부족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갈 만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청년들이 지금 사실상 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장 구할 때와 달리 너무나 지금은, 그러니까 산업확정기가 아니고 산업정책기인데다가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이 잘 되려면은 예전과 예전처럼 가면은 이제 수급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이제 환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이제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직접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화나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해서 국내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장 없는 고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국내 일자리들에서 늘어나지 이제 않고 있고, 반면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고학력자들은 계속 이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학력자들이 갈 만한 일자리들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요런 게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문제랄 고학력자들의 어떤 실업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런 이제 문제 같아요. 예.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우리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근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입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했던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일테면 그 산업혁명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거쳐왔잖아요.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농업에 종사했던 농부들이 산업혁명이 뭐 본격화되면서 공장 노동자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98%가 다시 2%로 네. 줄어든 거예요, 농민이. 네, 네. 이런 것처럼 AI 어떤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어떤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맞습니다. 소멸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새로운 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는 네. 편이에요. 네. 이제 기존의 일자리는 또 줄어드는 대신에 네. AI와 관련된 일자리는 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밝은 전망을 해주시네요. 또 우리 부시장님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시잖아요. 일자리 전문가신데 이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좀 해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지금 하는 일이라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그 청년들의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게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언제 당신들이 일테면 우리 얘기를 좀 진지하게 많이 들어준 적이 있느냐. 또 이런 이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제 경우를 얘기하면서 정말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바라볼 때 많이 설레고 가슴 떨리는 요런 어떤 것들을 내가 항상 놓치지 않고 잡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저처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하는 일에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청년들도 저처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일이 뭘까, 이런 걸 지금 아무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대단한 예. 철학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늘 이제 부시장님의 트레이드마크, 청년이 가슴 뛰게 하는 광주. 네. 이러한 그 광주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부시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입니다. 그 사이에 또 채팅방에 또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테스 형님,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뛰어넘는 미래 산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교육청과 함께 지역 인재를 키워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YT님, 인공지능의 발달로 단순 노동은 줄어들겠지만 AI를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나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바람님, AI가 발달된다면 그에 따른 교육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총장님을 잘 아시고 팬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교육 종사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육청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청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교육청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를 제가 추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하는 거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각계각층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도 교육청도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광주시가 하니까 잘해봐라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말씀 주신 분들의 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아마 총장님의 철학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집단지성, 네. 그러니까 교육청 또 네. 우리 시 또 지역사회 이런 데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또 울림이 옵니다. 네. 이바람님, 지역 청년들이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일,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평등과 다양한 기회부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아마 획일적 평등은 아니고요. 획일과 평등은 다릅니다. 네네. 예, 획일과.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을 이제 교육과 또 연계시켜 보려고 네. 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네. 통해서 이런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 TV 아무튼 애정이 많은 분들 같아요. 열심히 아무튼 글들을 그러시군요.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들은 그 광주형 일자리, 특별히 일자리 전문가이신 우리 박병규 부시장님, 또 광주형 일자리 연구원의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태까지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교육과 연관시켜서 교육 분야와 관련된 고민을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과 또 가슴 뛰는 일을 찾자. 청년들이여 가슴 찾는 일을 찾으라.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는 일자리 연구원이나 시청만 하는 게 아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일정이 많으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 시청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금방 끝나버린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야, 그럼요. 이제 우리 이 이정선 TV를 이렇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뭐 더욱 이제 공부도 됐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생각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많은 의견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뭐 총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도대교육을 이제 하는 과정들을 쭉 이제 지켜보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쪽 이제 뭐 자료들도 보고 직접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뭐 사례들도 찾아보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도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부터 네. 우리는 사실 학교 끝나면 학원 보내기 어려운데 아니 학원 보기 이제 바쁜데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럽 이제 애들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리콘밸리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대단한 걸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평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명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산학연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얼마나 그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이제 유럽의 모델이든 미국의 모델이든 일본의 모델이든 이런 것들을 잘 배치마킹해서 이제 그
산업 이제 현장이 됐던 아니면 이제 학교 현장이 됐던 적용을 좀 해본다라면 우리도 뭐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단히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이건 저희들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네.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그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그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와서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이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정선 TV 이제 처음 출연해서 제가 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정선 TV 시청하고 또 이런 이제 좋은 방송 이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저희가 채팅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단순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폭넓은 소양과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꼬꼬마님, 부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바람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범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춘님, 부시장님 늘 응원합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YT님, 이사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홍당무님 친정 아버님 같은 부시장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부시장님을 응원하는 저희 시청자들이 참 많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과정에도 나와주신 우리 부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5.18을 기념해서 우리 지역에 광주 5.18의 산 기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기신 우리 지역에 5.18의 대부님이 계시죠. 그분을 모시고 사진으로 기억하는 5.18 기념 주간을 통해서 5.18을 더 가깝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박병규 부시장님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